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토리얼 정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3 프로덕트 오브 3 벡터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오브 3 벡터스면은 3개의 벡터를 곱하는 거예요. 종류가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랑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 있는데 일단 여기 밑에 있는 게 바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입니다. 자, 트리플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3개의 벡터가 있어요. 보시면은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3개의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3개의 벡터를 곱하는 게 아니라 벡터는 2개만 있고 나머지 하나가 스칼라라든가 그런 식이면은 프로덕트 오브 3 벡터스, 즉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나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는 아닌 거죠. 자, 일단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There are two kinds of products of 3 vectors, namely the scalar triple product and the vector triple product. The scalar triple product is much the simpler of the two and has the following property. 자, 3개의 벡터 곱하는데 2가지 종류가 있고요. 하나는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고 다른 하나는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입니다. 이 둘 중에서는 이 첫 번째 게 더 쉽습니다.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는 다음에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 이런 특성을 보시기 전에 이 형태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 가로가 써져 있죠. 그래서 B 크로스 C를 먼저 하고요. B 크로스 C를 하면은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 프로덕트니까 이 결과가 벡터죠. 그래서 이제 벡터와 벡터끼리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니까, 즉 다 프로덕트 하니까 이 결과가 스칼라가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예요. 반면에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는 이 결과가 벡터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즉 벡터 프로덕트니까 결과가 벡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주는 이 다 프로덕트, 이 스칼라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대신에 이렇게 B 크로스 C를 앞에 써주고 A를 뒤에 써줘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 3개가 같고 그 다음에 각각 위치 바꿔주면은 총 6개가 같아질 텐데, 교환 법칙은 딱히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이건 쉬운 거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크로스가 있고 이렇게 가로로 묶인 이런 팩터가 뒤에 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Note the cyclic permutation of the order of the three vectors A, B, C. 자, 사이클은 원형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permutation이면은 얘는 순열입니다. 순열. 순열은 뭐냐면은 순서의 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열을 하는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열을 할 때 이렇게 원형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BC, ABC를 물론 이렇게 쓰면은 삼각형 모양인데 마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하면은 ABC, BCA, CAB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에서 시작하면은 A, B, C 순서고 B에서 시작하면은 B, C, A 순서고 C에서 시작하면은 C, A, B 순서입니다. 반면에 뭐 A, C, B라든가 B, A, C라든가 C, B, A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 이렇게 일치한다. 이렇게 일치할 때 이 3개가 전부 다 같다. 이런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시계 방향이죠. 물론 만약에 이렇게 BC 방향을 바꿔준다면은 이제는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뭐 이건 제가 임의로 그린 거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같은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식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이 ABC면은 이제 얘랑 같은 거죠. 같은 건데 만약에 여기서 BC 순서를 바꾼다. B 크로스 C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B와 C 위치 바꿔줬을 때 같지 않다는 얘기죠. 같지 않긴 하지만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부호만 써주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 써주는 대신에 BC 순서를 바꿔줍니다. BC 순서를 바꿔주면은 퍼뮤테이션이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 ABC면은 ABC, BCA, CAB로 이렇게 시계 방향인데 여기서 이 ACB를 보면은 ACB면은 반시계 방향이죠.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s can be seen from figure 2-8. figure 2-8은 이런 그림이죠. Each of the three expressions in equation 2-18 has a magnitude equal to the volume of the parallel pipe formed by the three vectors A, B, and C. The parallel pipe has a base with an area equal to the magnitude of B cross C, which equals the absolute value of BC sine theta 1, and a height equal to the absolute value of A cosine theta 2. Hence, the volume is absolute value of ABC sine theta 1 cosine theta 2. 자, 그림 2-8을 보시면은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도형의 이름이 parallel pipet예요.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보시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자, 여기 A 벡터랑 나머지 3개의 모서리가 평행합니다. 그리고 이 B 벡터와 나머지 3개의 모서리가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C 벡터와 나머지 3개의 모서리가 평행합니다. 그래서 4개의 모서리마다 각각 평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행할 뿐만 아니라 길이도 전부 다 같습니다. 뭔가 평행 사변형의 입체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 면을 보면은 얘는 직사각형은 아니에요. 얘도 직사각형은 아니고 전부 다 평행 사변형입니다. 평행 사변형. 그런데 이 패럴라 파이프트라고 하는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해보면은 부피, 즉 볼륨이 이 2-8 얘네의 매그니튜드와 같습니다. 이 2-18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니까 이 결과값이 벡터는 아니고 스칼라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데 부피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죠. 0이거나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 취해서 즉 크기만 취해주면은 이 부피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보면은 일단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 면적이 B 크로스의 매그니튜드예요. 자,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평행사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B와 C가 수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C가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아닙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딱 이 C 끝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가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몇이냐면은 C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사인 테라 1이에요. 여기다가 사인 테라 1 그리고 이 높이에다가 밑변의 길이 B의 크기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뭐랑 같냐면은 B 크로스 C의 매그니튜드랑 같죠. 이 테라 1이면은 B와 C 사이각인데 B와 C 사이각 아무리 커봤자 180도인데 0부터 180도 사이에서는 사인은 0이거나 양수죠. 음수는 될 수 없죠. 따라서 이 자체가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 B 크로스 C를 하면은 얘가 어떤 AM 벡터 B와 C의 모두 수직인 어떤 노멀 벡터에다가 B 크기에 C 크기에 사이각의 사인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B 크로스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벡터가 있으니까 매그니튜드를 딱 취해주면은 이렇게 딱 취해주면은 얘는 어차피 유닛 벡터니까 사라지면서 크기가 이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밑면의 넓이랑 같죠. 따라서 밑면의 넓이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부피를 구하려면은 밑면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B 크로스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얘가 바로 B 크로스 C니까 이 B 벡터 C 벡터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A 벡터가 얘랑 딱 평행하면은 이 A 벡터 크기 자체가 높이가 될 텐데 얘는 지금 평면 BC가 만드는 이런 노멀 벡터의 일종인 B 크로스 C에 테라2라는 각도를 딱 이루고 있으니까 얘는 이 높이에 대해서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A의 끝점에서 B 크로스 C를 향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 딱 내리면은 얘가 이제 높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높이는 A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테라2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은 여기에다가 요거 딱 곱해주면은 이 도형 패럴라파이프트의 부피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이대로 쓰지 말고 이 B 크로스 C의 크기라고 써줄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얘를 딱 써줘요. 그러면 얘가 어떤 거랑 모양이 같냐면은 이 B 크로스 C 얘도 벡터거든요. 이걸 하나의 벡터로 봤을 때 이렇게 B 크로스 C라는 하나의 벡터에다가 딱 A 벡터 내적해주면은 얘가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피랑 얘랑 값이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통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림은 마침 이 코사인 테라2가 양수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부피로 나왔는데 사이각이면 0도부터 180도가 가능하죠. 그런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9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는 음수가 나오니까 음수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B고 여기가 C인데 만약에 이게 C고 만약에 이게 B면은 B 크로스 C를 했을 때 이런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 방향이 나옵니다. 만약에 B 크로스 C가 이렇게 반대 방향이면은 이렇게 둔각이 되겠죠. 90도와 180도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테라2가 음수가 나오니까 더 정확하게 부피를 구해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절대값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값. 따라서 얘가 바로 부피가 됩니다. 이 세 식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게 바로 부피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더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 A 크로스 가로 열고 B 크로스 C can be expanded as the difference of two simple vectors as follows. 자, 이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도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뒤에 거 두 개 가로가 쳐져 있구나. 이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식들도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A, B, C의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를 쓰는데 이렇게 적어버렸다. 뒤에 거 두 개가 아니라 앞에 거 두 개에다 가로를 했다. 그럼 얘랑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랑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랑 둘 다 이런 식으로 뒤에 거 두 개에다가 가로를 친 형태로 기억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값이 얘랑 똑같다. BAC 뭔가 단어처럼 생각을 하면은 읽으면은 100이죠. 그 다음에 CAB 모자란 뜻이 있죠. 캡이죠. 따라서 줄여서 100캡으로 기억합니다. 100캡. 그래서 이 식 이름이 100캡 룰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K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식도 특징이 이렇게 뒤에 거 두 개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거 두 개 가로가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니까 이 결과적으로 벡터가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한 연산이 벡터 프로덕트죠. 따라서 이제 벡터인 B 크로스 C와 벡터인 A가 벡터 프로덕트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벡터 값인데 그래서 이름이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인 건데 우변도 그러면은 벡터가 나와야 됩니다. 좌변은 벡터인데 우변은 스칼라 이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정확하게 100캡 룰이 기억이 안 났을 때 이 결과가 벡터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보시면은 크로스 프로덕트가 아예 없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가 없으면서 최종적으로 벡터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벡터 이 B에다가 스칼라가 곱해줘야 됩니다. 벡터 C에다가 스칼라가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벡터 빼기 벡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니까 전부 다 벡터예요. A, B, C 벡터. 이 100캡 룰에 있는 오른쪽도 A, B, C, A, B, C. 이 A, B, C 자체는 벡터예요. 따라서 여기 써있는 문자들이 전부 다 벡터인데 최종적으로 스칼라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뒤에 거 먼저 해야 되니까 뒤에 거를 먼저 스칼라 프로덕트 해줘가지고 스칼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칼라를 벡터에 딱 곱해주면은 이 벡터와 방향은 같고 크기만 조정되는, 물론 이게 만약에 음수면은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퀘이션 2-20, 요 식이 바로 is known as the Beckham rule and is a useful vector identity. 유용한 벡터 아이덴티티 항등식입니다. 자, example 2-3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죠. 이게 이제 무슨 표시냐면은 단검 표시라고, 영어로는 대거인데 칼 중에서 이렇게 뭔가 짧은 칼, 단검, 영어로는 대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거 표시인데 밑을 보시면은 The Beckham rule can be verified in a straightforward manner by expanding the vectors in the Cartesian coordinate system. Problem P 2-12. Only those interested in a general proof need to study this example. 자, 이제 2-3이 Prove the Beckham rule of the vector triple product.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의 이 Beckham rule, 요 2-20 증명하라는 얘긴데, 그런데 이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각각 성분 넣어가지고 증명할 수 있거든요. 머리 안 쓰고 단순 계산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거에 관한 문제가 2-12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해보시는 대신에 이건 안 해도 크게 상관없다, 관심 있는 사람만 해라, 이런 의미 같습니다. 실제로 Beckham rule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거를 과연 증명하라고 문제가 나올지, 이런 식으로 증명 문제가 나올지 아마도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넘어가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자, 그냥 증명하는 건데 이제 2-9 이 그림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자, 이런 증명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무작위적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증명하기에 편리하게끔 그리는 게 아니라 A, B, C를 임의의 크기와 임의의 방향에 대해서 그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일반적인 증명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벡터들은 평행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공간상에 아무렇게나 3개 그려놔도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뭔가 90도나 180도가 아닌 약간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꽤나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벡터 A, C, B 이 세 벡터가 한 평면에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입체 도형이니까 벡터 A, C, B 이 세 벡터가 한 평면에 있지 않고 세 개 중에 하나는 나머지 두 개가 만드는 평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벡터 BC를 먼저 그려줘요. 벡터 B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벡터 C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리면은 이렇게 평행이동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때는 그 두 벡터가 만드는 평면을 생각할 수 있고요. 편의상 그 평면을 저희 이 지면, 저희 화면 평면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벡터를 그려줄 건데 A 벡터의 방향이 우연하게 이 평면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A 벡터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도 아니고 또 평행하지도 않게 그려줍니다. 그런데 뭔가 입체적으로 그리려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뭔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벡터가 이 B와 C가 만드는 평면에 평행하지도 수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이 그림처럼 하면 됩니다. 즉 이 A 벡터라는 것의 성분을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BC가 만드는 평면에 수직하게 A 노멀이죠. A 노멀 혹은 A 퍼펜디큘러, 그리고 A 패럴럴.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성분 A 퍼펜디큘러이고 다른 하나는 A의 노멀 성분,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반대로 그려도 됩니다. 길이도 마음대로 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인 거죠. 저희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얘는 지워주고요. 자, 먼저 이 좌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줍니다. 좌변이 A 크로스 가로 열고 B 크로스 C죠. 자, 이때 A를 방금 이 그림에 맞게 성분 두 개로 쪼개줍니다. A 패러럴과 A 노멀 혹은 A 퍼펜디큘러. 자, 이렇게 쪼개주면은 B 크로스 C 같은 경우에는 B와 C가 만드는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죠. 따라서 A 퍼펜디큘러과 같은 방향이에요. 따라서 얘를 전개하면은 어차피 이게 0되기 때문에 얘는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개하면은 얘랑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데 이게 0이란 얘기죠. 따라서 0이니까 없애버리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결과를 D라고 하겠습니다. D. 그러면은 이 D를 이 그림에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A 패러럴은 얘거든요. 그리고 B 크로스 C면은 오른손 법칙을 쓰면은 B 크로스 C가 이렇게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다가 이렇게 B 크로스 C를 써줄 수 있을 텐데 여기다 써놓으면 이렇게 겹치니까 이쪽에다 빼놓을게요. 한 이쯤에다 빼놓고, 그래서 이제 A 패러럴 얘에다가 B 크로스 C 얘를 딱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튀어나온다고 하면은 딱 이렇게 가리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D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뭐 길이는 그냥 대략적으로 적당히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D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있는 A, D는 이 D 벡터의 방향 벡터예요. D 벡터와 방향 같으면서 크기는 1인 유닛 벡터고요. 자, D 벡터를 그려줬으니까 이번에는 이 값을 한번 써줄게요. 이 값이 몇인지. 일단 B 크로스 C 먼저 해주면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 간단하게 그냥 B라고 해줄게요. B. 볼드체가 아닌 일반체 B로 써주고 B 크로스 C의 크기는 BC에다가 사인 사이각이죠. 자, 미리 세타1, 세타2가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B와 C의 사이각은 이 세타1에서 세타2 뺀 값이에요. 요 값. 따라서 이렇게 테라1 빼기
때라2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크로스 C 방향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튀어나오는 방향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이 A perpendicular 혹은 A normal 얘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서 이제 B 크로스 C가 이렇게 딱 되고요. 얘랑 다시 이 A 패러럴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이 A 패러럴과 A perpendicular은 당연히 노말이죠. 서로 90도죠. 따라서 사인 90도이기 때문에 곱하기 1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AD 방향이 되죠. 따라서 이제 얘랑 얘를 딱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A 패러럴 딱 써주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데 이런 스칼라들은 뒤로 보내버리고 딱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서로 90도니까 방향은 AD 방향 나오죠. 그리고 크기는 A11 스칼라에다가 얘는 크기 1이니까 그냥 크기 1이고 사인 90도죠. 따라서 다 1입니다. 곱하기 1이니까 생략해주고요. 나머지 스칼라 딱 써주면은 딱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인 때이라 1 빼기 때이라 2 얘를 이렇게 삼각함수 뺄셈 공식 이용해가지고 사코 코사죠. 사인 코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같고 얘가 바로 이제 D벡터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D벡터면은 이 AD 제외한 나머지가 D벡터의 크기죠. 따라서 D벡터의 크기 D라고 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딱 써주고 사인 전개한 거 딱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해줘요. 빼기 다시 이제 요거에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A 패러럴 그 다음에 B 매그니튜드 C 매그니튜드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사인 때이라 1 빼기 때이라 2였는데 뭔가 이제 때이라 1 때이라 2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다른 형태로 환원시킬 수 없을까 생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때이라 1을 보면은 때이라 1이 요거거든요. 그럼 뭔가 A 패러럴과 B를 이 사인 때이라 1을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 형태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였다가 이렇게 오른쪽처럼 크로스 프로덕트 아예 없애버리고 싶거든요. 따라서 없애버리고 싶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때이라 2 부분 보시면은 때이라 2 같은 경우에는 A 패러럴과 C 사이 각도죠. A 패러럴과 C 여기 있죠. 따라서 묶어주면 좋겠죠. 따라서 A 패러럴 C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때이라 2 이렇게 묶어주고 나머지 B 사인 때이라 1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사인이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성분이 생기는 거니까 코사인 이용해가지고 코사인 때이라 1이면은 때이라 1이면은 이제 A 패러럴과 B 사이 각도니까 A 패러럴과 B 코사인 때이라 1 하고 나머지 C 사인 때이라 2 딱 이렇게 써준 다음에 얘는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형태로 환원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A 패러럴에다가 닷 프로덕트 C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건 그냥 오고 그 다음 빼기 A 패러럴 닷 프로덕트 B 그대로 오고. 자, 방금 전에 코사인이 들어간 부분들을 이렇게 닷 프로덕트로 환원을 시켜줬는데 그러면은 사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프로덕트로만 환원이 가능한가 하면은 그게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런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사인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때이라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도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때이라 2 따라서 이제 B 코사인 90도 빼기 때이라 1 얘가 어떻게 환원이 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을 보면은 B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90도에서 세타 1을 빼면은 지금 얘랑 얘가 90도거든요. 이 90도에서 세타 1을 빼면은 딱 요 사이 각도예요. 그래서 B에다가 코사인 요 각도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써줄게요. 이렇게 코사인 코사인 이렇게 딱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딱 1이 생략돼 있다. 여기도 1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 1 여기도 이렇게 1 이렇게 생략돼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바로 B.AD로 바뀝니다. B와 이 AD 벡터 내적하면은 딱 이렇게 되죠. 이게 사이 각도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90도 빼기 때이라 2면은 이 각도거든요. 이 각도. 그러면은 C랑 AD 내적으로 바꿀 수 있죠. C랑 AD의 닷 프로덕트로.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닷 프로덕트 AD를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묶어줍니다. 묶어주면은 딱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앞에서 보면은 이 형태가 이렇게 닷 프로덕트로 된 괄호가 뒷부분에 써져 있는 게 최종 목표예요. 따라서 이 미리 순서 바꿔줄게요. 이렇게 순서 바꿔주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 바꿔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갖다가 놨던 게 다 D거든요. D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D 같은 경우는 이렇게 D 벡터랑 AD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걸 비교하면은 D 벡터 위치가 딱 요런 벡터죠. 물론 이렇게 내적을 하면은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은 90도인 성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D.AD와 요거 .AD가 같다고 해서 얘가 바로 D와 같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은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서 얘랑 90도인 성분이 사라지죠. 그래서 D 벡터가 이 브라켓 안에 있는, 참고로 이런 괄호를 페런세시스라고 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괄호는 브레이스라고 하고, 어쨌든 이 브라켓 안에 있는 이런 벡터가 AD와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면서 AD의 노멀한 성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D 벡터와
브라켓의 벡터가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브라켓의 벡터에 혹시나 소실됐을지 모르는 이 AD 벡터의 수직인 임의의 벡터를 써줍니다. 그런데 이제 AD 벡터가 이런 방향이니까 여기에 수직인 벡터는 뭔가 이 A 패러럴과 관련이 있죠. 얘랑 같은 방향이거나 뭐 반대 방향이거나 크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A 패러럴을 이용해서 이렇게 K A 패러럴 이렇게 써줍니다. K가 이제 음수면은 반대 방향이란 얘기고 K가 뭐 양수면은 이런 방향이란 얘기죠. K는 임의의 실수고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 A 패러럴을 양변에 스칼라 프로덕트 해줍니다. 그러면은 A 패러럴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B와 C 해주면 되겠죠. A 패러럴 .b 그리고 이거 딱 써주고 빼기 A 패러럴 .c 얘 오고 더하기 K A 패러럴 A 패러럴이면은 A 패러럴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A 패러럴과 D 벡터는 서로 수직이죠. 이렇게. 따라서 좌변이 0입니다. 이게 이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같죠?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거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 빼주니까 사라지죠. 이 부분이 이렇게 0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 둘 다 0이니까 얘도 0이란 뜻이겠죠. A 패러럴이 0일 수도 있는데 A 패러럴이 0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즉 이미 ABC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성립을 해야 되니까 A 패러럴이 0일 수도 있지만 A 패러럴이 0이 아닐 때로 본다면은 K가 항상 0이다. 따라서 K가 항상 0이다. K가 항상 0이라는 뜻은 이 K가 항상 0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0이다. 즉 이 부분이 없다. 즉 얘가 바로 D다. 근데 D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는 D, 이게 D였죠. 따라서 이제 원래 목표였던 좌변과 이 D라고 정리된 이게 서로 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다가 A 노말 A 퍼펜디큘러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A 퍼펜디큘러는 B와 C 모두에 대해서 서로 수직이니까 추가해줘도 다 프로덕트 하면서 0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기존 거에다가 B 곱하기 0 그리고 마이너스 C 곱하기 0을 딱 더해주는데, 근데 이제 이 0이 뭐였냐면은 이 0이 A 퍼펜디큘러 C 그리고 여기 있는 0은 A 퍼펜디큘러 .B 다시 써주면은 이렇게 플러스 B 여기 0 대신에 요거 딱 써주고 빼기 C 대신에 A perpendicular .B 이렇게 써준 다음에 묶어주면 되죠. 공통되니까 묶어주면은 비로소 이제 B A.C 이렇게 바뀌고 빼기 C A.B 이렇게 되면서 백헬 룰이 완성이 됩니다. A 크로스 가로 열고 B 크로스 C가 100 빼기 K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 마지막인데 Division by a vector is not defined. An expression such as K over A vector and B vector over A vector are meaningless. 자, 섹션 2-2에서는 벡터 덧셈과 뺄셈 배웠었고 2-3에서는 벡터 곱셈 배웠었는데 벡터 나눗셈은 없습니다. 벡터 나눗셈은 딱히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벡터 나눗셈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쓰지 않았던 건데, 아직까지는 없지만 나중에 미래 언젠가 벡터 나눗셈을 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죠. 누군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딱히 정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 애초에 정의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4 올소그널 쿨링 시스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